신공항이 결국에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새누리당의 어떤 지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황 의원님, 일단요. 김무성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어떤 영향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그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유승민 그 의원은 바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대구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백지신문도 냈다고 합니다. 일면을. 백지신문을 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강한 말빨인데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해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바로 과거에 공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간과 많은 예산을 낭비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공약을 다 지켰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야당이라든지 야당이 아니더라도 뭐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설득하기 좀 힘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또 의원의 태도는 어떤 지역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장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의 오늘 좀 발언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계속 불가능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최선의 제안이다 그러니까 좀 전부 다 어안이 벙벙한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 차관님 좀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정치권이 자꾸 부추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권이 이제는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이렇게 갈수록 어떤 사정을 이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나. 영남권 의원들 중진위원 회동에서의 한 말인데 같은 TK적이지만은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네. 뭐 유승민 의원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정치적인 여건이 이 공항 때문에 온 나라가 공항에 빠지는 정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해 공항을 새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고육지책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밀양됐어 봐요. 아마 가덕도 앞에 투신하는 사람까지 나왔을 겁니다. 가덕도 냈어 봐요. 그럼 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나라 정계는 어떤 소용돌이를 칠지 모르는데 이런 고민을 좀 이해하는 또 유승민 의원 같은 한 4선 의원 정도 되면은 그 고민을 좀 이해하고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비판은 쉽죠. 근데 밥하는데도 좀 참여해야지. 남이 밥한 거를 맨날 밥이 설었니, 물이 많니, 짜니, 다니 맨날 이런 평하는 게 여당에 새로 복당한 지 얼마 안 되는 중진 의원으로서는 조금 보기가 좀 못하지 않느냐. 이 고민이라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고민입니다. 우리 정치가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국책사업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소용돌이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라도 수습해서 나가야지.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여당도 이거를 오히려 심상정 대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또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도 중립적으로 잘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디를 가든지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여당 대표 의원, 중진 의원이면 이런 거를 감싸 안고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저런 판단이나 비판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 최경환 의원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고 뭐 그런 관계지만 유승민 의원은 지금 현 정부하고 그렇게 가깝지는 않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신공항 문제가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맨 처음에 제기를 했다가 사실은 문제는 바로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07년에 내놔가고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가 2011년에 이미 MB 정권이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다시 대선 공약으로 올리면서 부활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결론을 낸 거는 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완벽한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동안에 그러면 그 논란을 일으키는데 당사자로 있었던 분들이 많은데 그 지점에서 아마 최경환 의원도 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뭐 무조건 정치권을 부추기면 안 된다. 이 말은 맞습니다. 부추기면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좀 그 과정에서 있던 거를 좀 사과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도 밀양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좀 노력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제 저런 문제 제기 자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예. 시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 화약고 조금 불만되면 터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금 템포를 늦춘다든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화합하는 쪽으로 전국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예. 잘못하면은 상당히 이거로 해서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 그런 발언한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권까지 뭐 거론되는 분위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무성 전 대표는 또 부산입니다. 근데 권성동 사무총장을 경질시켜라라고 하는데 김무성 좀 배우론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김무성 전 대표가 좀 힘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요새 김무성 대표 입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김해공항 새로 하는 게 뭐 신공항이라 하지만 신공항은 아니고 대규모 중축이라고 활주로 2개에서 방 한 건 더 다는 건데 그거를 신공항이라는 거 말이 안 되고 중축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김무성 대표 입지가 좀 나아진 거죠. 밀양이라도 갔으면 김무성 뭐였냐 소리 들을 건데. 근데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 이 건이 어떻게 보면 비박 전체하고 지금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제 친박에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가게 되면 비박이 물러서는 게 되고 계속 있는 거는 비박의 입장이 강화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이 그만둘래도 비박도 어떻게 보면 입장을 대변하는 거라 쉽게 그만 못 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동격서라는 말 있잖아요. 동쪽에서 소리내고 서쪽을 치는 거. 권성동 사무총장 이름 해피면 또 성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동이지만 또 격서 서쪽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이 권성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박이라 대표를 하는다. 강성 비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도 여기에 오버랩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최경환 의원이 당 대표 나오는 거는 좀 맞겠다. 그러면은 이게 구도가 엉망이 된다. 그리고 자기 입장, 그리고 비박 쪽에서 정병국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오면 옹립을 하든지 뭐 유승민 의원하고 손을 잡든지 뭐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데 이 시금석이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 사퇴 여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당대회 하는데 사무총장 자리를 지금 놓아버리면 전당대회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전당대회를 하면 결국 이제 지구당 재편이라든지 지금 지구당이 아니라 뭐 다른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런 조직 재편하는 데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무총장이 누구냐가 바로 전당대회를 앞둔 삿바 싸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비박계에서는 또 사실은 또 권성동 의원이 물러나야 될 거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또 친박을 몰아세우면은 당이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조금 이렇게 좀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이제 권 사무총장이 지금 국회가 본격화되면은 그 사무총장 자리를 놔야 됩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시차 문제인데 조금 약간 친박계한테도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타협분께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야권 잠룡도요. 안희정 지사가 이제 6년 됐더라고요. 지사 된 지. 아직까지 대권 여부에 대해서 확답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가까운 얘기를 했죠. 연말쯤에 어떻게 하는 판단을 해서 선언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조금 유보적인 태도였어요. 그랬죠. 불펜에서 몸 푸는 야구선수 같다고. 지금 몸 풀 때는 아니거든요. 지금 감독하고 내고해야죠. 나 좀 가고 싶다. 기업에서도 인사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 인사 아닙니까? 윗사람한테 자기를 표현해야지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는 인사 발령 난 다음에 자기한테 좋게 해석하고 싹 좋게 잊어버리는 게 인사 발령이래요. 근데 안희정 나는 도지사도 잠재력이 있거든요. 세대 교체론의 또 희망일 수도 있고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이 지역적인 배경이 또 충청도인데 이분 충남 도지사라니까 제가 보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나온다면은 아주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안희정 도지사가 평도 괜찮거든요. 불펜에서 몸만 불지 말고 예스 노인지 분명히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박원순 시장도 볼까요, 황 의원님? 여당 의원들하고 공간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대권 하면서.
근데 이제 뭐 지난 뭐 구의역 사고로 조금 약간 주춤을 하셨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저 서울시 측에서는 요번에 여당 의원들과 만남을 너무 과대 해석하지 말라달라고 좀 당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서울시 시장으로서 서울시에 있는 의원들 다른 당이라도 만나서 서울시 시정 문제를 갖다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예. 조율하고 그다음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런 정치인들하고 모양을 하니까 또 예.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여권 인사와 밥을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예,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